안녕하세요. 2월 16일에 HLB가 FDA 임상 결과를 허위 공시한 혐의로 증선이를 앞두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어떤 공시가 허위 공시인지 투자자들이 찾았는데, 공시를 찾아본 투자자들이 어리둥절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HLB가 중간 임상 발표를 하면서 공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은 실제 공시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허위 공시가 무슨 공시인지를 찾던 투자자들은 못 찾으니까 혼란해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우리도 한번 같이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면은 9월에 종속회사인 엘레바가 에스모에서 글로벌 임상 3상 전체 데이터를 공개하면서 임상 3상 성공을 전했습니다. 이때 이와 관련해서 HLB가 허위 공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019년 9월달 공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임상 결과에 대한 공시가 없습니다. 뭐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이런 것들밖에 없는데요. 자, 조금 더 양보해서 지금 증선이가 열리는 것이 허위 공시로 이상 급등한 게 수상하다는 것이 논점이잖아요. 그래서 상승 고점 찍은 날까지의 공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가 9월 30일부터 상승해서 10월 24일까지 이렇게 상승을 하고 고점을 찍었었는데요. 자, 다시 공시로 가서 보면은 10월 24일까지가 공시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이거를 클릭을 해서 보면은, 자, 이것은 10월 30일이죠. 유상증자 결정. 그리고 이거는 공모가 아니라 제3자 배정입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이제 또 하나 뒤에 있는가? 이것도 유상증자 결정인데 6월 13일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6월 달에 실패했다고 하고서 성공했다라는 게 허위 공시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공시는 실패했다고 말하는 그 당시에 6월 달 공시입니다. 게다가 이거는 또 3자 배정 증자입니다. 지금 공모일 때 임상을 성공했다는 허위 공시를 하고서 만약에 공모로 자금을 조달했으면은 그런 것들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유상증자들도 다 3자 배정이고 이거는 6월달입니다. 지금 사건은 9월달부터 벌어졌으니까 6월달에 유상증자한 거랑은 관계가 없죠. 지금 금융당국은 요 이상급등 현상이 이상하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100번 양보해서 2020년 유상증자를 할 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2020년 이제 5월달로 오게 되는 건데, 지금 저때로 가면은 여기 상승했을 때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몇 달이 지난 2020년으로 가게 됩니다. 2020년 여기 4월달쯤. 그러니까 이때로 온 겁니다. 지금 금융당국은 여기 급등할 때 회사가 임상 성공이라고 허위 공시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우리는 조금 더 양보를 해가지고 다수의 주주들을 대상으로 유상 증자할 때 혹시 허위 공시한 게 아닐까, 그것을 보는 겁니다. 지금 금융당국이 보는 것은 2019년 9월달에 공시들을 보는 건데, 우리는 양보해서 여기를 보는 거예요. 자, 이때 여기에 투자 설명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설명서가 처음 나온 것은 이제 4월 14일입니다. 4월 14일이나 5월 26일이나 똑같은데 정정된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리버세라니 성분 신약 허가 관련 불확실성에 대해서 투자 설명서를 해놓은 걸 알 수가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상 직후 그 결과 해석에 있어서 1차 유효성 평가 지표인 전체 생존기간 OS는 대조군 대비 높게 나타나긴 했으나 통계적 유효성이 당초 IND 신청 당시에 목표치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자, 이 뒤가 중요한데, 이에 당사는 삼상 종료 직후 OS가 최종 임상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며 FDA 승인 진행이 불투명하다는 내용으로 삼상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OS가 통계적 유효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텀라인 발표할 때 발표했다라는 것을 언급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당사는 임상 3상의 모든 데이터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신약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는 판단하에 FDA와의 프리 NDA 미팅을 진행하였으며, 전문 컨설팅 회사 코빙턴을 말하겠죠, 도움을 받아 최선의 신약허가 전략을 수립한 후 신약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나, 임상 결과에 대한 해석과 판단은 당사의 의견이며 상기 3상 결과를 토대로 리버세라닙의 신약허가 취득을 보장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만 요약을 하면은 통계적 유효성이 달성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해줬고, 그리고 회사에서는 전문 컨설팅 회사랑 얘기를 해보고, 플러스 임상 3상의 이제 모든 데이터죠. 탑라인 발표는 중간 발표고, 9월 달에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종합적 분석을 한 다음에 회사에서는 최종적으로 해석을 했다라는 것인데, 여기에도 성공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다른데 제가 놓친 걸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여기에는 리버세라닙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지만은 신약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는 판단, 이 정도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플러스 또 불확실성들에 대해서 얘기해주죠. 신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거나 예상하지 못한 자료가 요구되는 경우 리버세라닙의 품목 허가 시점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품목 허가가 되더라도 상업적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전부 다 예상할 수 있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통계적 유의미성이 확보 안 됐다라는 것도 말해줬고, 심지어 품목 허가가
지연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줬고 신약 허가가 거절될 수 있다는 것도 말해줬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HLB 주주라면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회사에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를 해왔고 HLB를 처음 보는 사람도 몇 번 검색하면은 금방 검색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뭐 색다른 것은 없는 내용인데, 자, 결과적으로 허위 공시를 찾으러 갔었는데 공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빅토리 확인 결과 없는 것 같은데 저보다 더 공신력 있는 UCS가 확인한 결과 UCS도 당시 관련 공시는 없었다라고 평을 했습니다. 자, 왜 없는가 했더니 HLB의 종속회사 엘레바는 공시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서 공시를 하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을 쟁점으로 할 거냐? 결국에 공시가 아니라 당시 회사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등장한 성공이라는 표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처음 언론 보도가 나왔을 때 허위 공시라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사실 공시는 없었고 보도자료에 있었던 성공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팩트 체크를 해본 결과 결국에는 공시가 없었죠. 그런데 처음에 워딩이 허위 공시라고 나왔으니까 굉장히 무서운 단어로 들리잖아요. 그런 다음에 주가에는 이제 그날 엄청나게 큰 수직 하락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보도자료에 등장했던 것을 다투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기사가 나왔을 때 허위 공시 이렇게 나오니까 모두가 다 놀래가지고 허둥지둥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정신을 차리고서 공시를 찾아보니까 애초에 알려진 대로 허위로 공시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문제는 공시가 아니라 보도자료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공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느냐? HLB 보도자료 2019년 9월 29일에 나왔었던 보도자료에 리버세라니 글로벌 임상 3상 성공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요게 썼던 이 성공이라는 표현이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시가 아니라 HLB의 보도자료였던 것이죠. 사실 당초에 알려진 대로 HLB는 관련 공시조차 하지를 않았었던 것입니다. 왜냐? 자회사는 엘레바가 수행한 것이기 때문에 공시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공시가 아닌 보도자료를 가지고서 불공정 거래를 조사하고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공시로 딱 적혀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라는 내부 의견도 개진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보니까 이제 조사 업무를 담당한 이 담당자인 것 같습니다. 금감원 관계자인데 보도자료로 조치할 땐 경영진의 판단에 따른 것인지 IR 실무 단계에서 표현이 적용된 것인지 이게 불분명해서 누구의 책임인지 책임 소재를 가리기 까다로운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회사들은 이러한 점을 악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바이오 애널리스트는 바이오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분이죠. 분석을 하는 분인데 임상 결과라는 것은 항상 애매하고 외부 판단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들에게 인정받았다는 소식에 자신감을 얻어 성공이라는 표현을 썼을 텐데 회사가 성공이라더라도 시장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HLB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6월달에 자체적으로 판단한 결과 실패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그대로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627 사태를 맞았죠. 하한가를 2번 맞았는데 그런 다음에 외부 전문가들 코빙턴 같은 대형 로펌에게 컨설팅을 받은 다음에는 자신감을 얻은 거죠. 그래가지고 데이터를 다 모은 다음에 에스모에서 발표하면서 성공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투자자들이 그 데이터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회사가 아무리 성공이라 발표해도 그 데이터가 믿기지가 않고 데이터가 성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안 좋다. 그렇다면은 상승하지 않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데이터를 보고서 이건 성공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라는 것이지 회사에서 아무리 성공이라고 해도 실제 데이터가 그 성공을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주가가 반응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HLB 허위 공시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직접 공시를 찾으러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공시가 아니라 보도자료에 썼던 성공이라는 표현이 문제였다. 그러니까 이런 무시무시한 단어를 썼지만은 실제로 허위 공시는 없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